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산업혁명 한창인 지구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인육을 탐하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카바네라고 불리는 이 생물들은 강철로 된 심장을 부수는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들에게 물린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좀비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밤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철갑 열차에서 시작됩니다. 열차장은 승무원들에게 기압과 속도를 높이라고 소리칩니다.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승무원 중 한 명에게 열차 안 사람들에게 폐허가 된 마을에 접근 중이며 충격에 대비하라고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사로 알려진 훈련된 선원들이 무기를 장착하고 행동 준비를 합니다. 열차가 역을 통과할 때 카바네라고 알려진 땅을 공포에 몰아넣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서 나온 끔찍한 생물체들이 열차에 뛰어들어 열차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손이 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잡아물려고 하지만 기사들은 총으로 그들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속도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철로 코팅된 그들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코마라는 젊은이는 카바네의 강철로 코팅된 심장을 관통할 새로운 무기를 시험합니다. 열차에서 카바네들과 싸우는 동안 한 기사가 붙잡혀 카바네에게 물렸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그가 물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자살용 가방, 즉 자신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되는 작은 폭탄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그를 카바네로 만들기 전에 그들은 그에게 자살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폭탄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코마의 새로운 무기는 그의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메라는 젊은 여성이 기차에서 깨어나 다른 마을이 카반 애들에게 함락되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내자는 기사가 카반 애들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카바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새화된 마을에서 이코마는 보급품을 운반하는 요새화된 기차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그의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친구와 함께 기차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은 그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는 즉시 한 단계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작업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야메님으로 알려진 통치 가문의 딸이 그들의 직장에 찾아와 아버지의 증기총을 수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코마의 상사는 그에게 그 여성이 무기를 수리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는 동안 카바네들에게 공격받은 철의 요새로 알려진 기차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아야메님은 요모가와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 켄쇼에게 기차가 일찍 도착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차가 정차할 예정이었던 다른 역들이 카바네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합니다. 켄쇼는 공격 중에 물린 사람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들을 검사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검사 후 작업자들은 기차의 정비 및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코마는 기차를 수리하는 중 카바네의 심장을 발견하고 실험을 위해 그것을 가지기로 한다. 무메가 기차에서 내린다. 기사가 그녀를 막으려야 하지만 켄쇼가 그를 제지한다. 켄쇼는 그녀와 그녀의 안내자에게 환대를 베푼다. 한 남자가 기차에서 뛰쳐나온다. 기사들은 그를 카바네라고 주장하며 그를 죽이려고 총을 쏜다. 이코마가 그들을 제지하려고 나서며 카바네로 의심되는 자는 감옥에 가두고 사흘 동안 감시해야 한다는 규칙을 상기시킨다. 기사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그를 때린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서 카바네의 심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 했고 기사들이 그를 향해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코마는 그가 카바네였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겐쇼는 이코마의 행동에 못마땅해하며 그가 카바네일지도 모른다며 기사들에게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아야메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겐쇼 저택에서 무메는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힌 이코마를 발견하고 카바네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맞선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인간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이코마의 동료들은 이코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또 다른 열차가 도착하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열차는 카바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마을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열차의 의심을 품은 선로 작업자들은 선로를 들어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열차는 마을에 충돌했습니다. 카바네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감염시켰습니다. 켄쇼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철벽 요새로 알려진 또 다른 요새화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코마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무기를 가지러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베어 자신의 피를 미끼로 사용하여 카바네를 유인합니다. 카바네가 유인에 걸려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카바네와 싸우면서 카바네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여 카바네를 사살합니다. 무기가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물린 것을 깨닫습니다. 메이무의 안내 사제인 시모네는 메이무에게 그가 카바네에게 물렸고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코마는 자신이 물린 것을 깨닫고 즉시 자신이 작업하던 기계에 자신을 묶습니다. 이 기계는 그를 질식시키고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카바네가 메이무를 공격하려 하지만 메이무는 칼날이 장착된 신발로 카바네의 머리를 베어낸다. 이코마는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의 기계가 작동하여 카바네로 변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매우 기뻐한다. 기쁨 속에서 그의 직장 동료 타쿠미가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이코마는 직장에서 타쿠미가 제안한 폭발물 장전량, 증가 아이디어를 따라 만든 관통포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기뻐한다. 타쿠미는 그가 물렸는지 묻고 이코마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타쿠미는 놀란 표정을 짓지만 이코마는 자신의 다른 장치가 작동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막았다고 확신시킨다. 이제 카바네들을 죽이고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무메는 철의 요새를 찾으려 합니다. 아야메님은 여전히 카바네들에게 둘러싸인 마을에 남아 철의 요새에서 아버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기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아버지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메는 현장에 도착하여 이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철의 요새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한 기사는 그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제압하고 기절시킵니다. 다른 기사들은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탄약을 가지고 카바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싸우며 카바네들을 제거하여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사들과 아얌의 연계의 놀라움 속에 그녀는 모든 카바네들을 쓰러뜨렸다. 이코마와 타쿠미는 철벽 요새로 가는 길에 새로운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철벽 요새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그들을 막아서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다. 이코마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만 타쿠미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리며 그를 막는다. 그 순간 두 마리의 카바네가 요새를 공격한다. 이코마는 카바네들을 제거하면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기를 꺼냈다. 그가 시도하기도 전에 무메가 개입하여 카바네들을 제거한다. 이코마는 그녀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얌의 연계와 기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철기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단장 쿠루스는 이코마가 철기 요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코마가 감옥에서 탈출한 카바네라고 주장합니다. 무메가 개입하여 그가 카바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 철기 요새에 탑승합니다. 승무원들은 아얌의 연계만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사용하여 엔진을 시동합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동안 기차는 엄청난 수의 카바네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사들은 총으로 카바네를 공격하며 맞서 싸우려 하지만 너무 많은 수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차 안에서 쿠루스 대위는 무메가 카바네를 잘 상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맡기려 한다. 하지만 무메는 거절하고 잠을 청한다. 이코마는 기차에서 파이프에 깔릴 뻔한 한 여자와 아이들을 구한다. 그는 무기를 꺼내 기차에 침입하려던 카바네를 즉시 사살한다. 승리를 자축하던 그는 뒤돌아보고 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다. 자신을 보며 이제 자신도 카바네와 비슷한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쿠루스 대위가 현장에 온다. 그것을 본 그는 총을 꺼낸다. 이코마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를 쏜다. 총격의 충격으로 이코마는 기차에서 떨어져 죽은 듯이 내버려진다.
누군가 쿠루스 대장에게 그들의 경로에 카바네가 있다고 알린다. 그는 확인하기로 결정하지만 켄쇼 영주가 그들 중 하나이며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야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그에게 합류하지만 아버지가 감염된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린다. 기차는 경로상의 모든 카바네들을 짓눌러 버린다. 다리를 내려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기차가 멈추지만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카바네들이 기차를 공격하여 물탱크를 파괴한다. 쿠루스 대장은 기차에서 내려 수동으로 다리를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승무원 중 한 명이 카바네들이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밖을 내다보고 이코마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코마는 엄청난 힘으로 카바네들과 싸우고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립니다. 이코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가 울고 있는 동안 그의 친구 타쿠미는 로프를 던져 그에게 로프를 잡고 기차로 다시 끌어올리라고 손짓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타쿠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코마는 무시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무명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다리에 밧줄을 묶고 타쿠미에게 자신을 기차 위로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쿠루스 대장과 기사들은 자살용 가방을 던져주며 무명에게 자살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무명은 자신이 카바네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들을 제지합니다. 그녀는 이코마처럼 카바네와 비슷한 심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카바네도 인간도 아니며 카바네리라는 중간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쿠루스 대장은 그 설명을 믿지 않고 그들을 카바네로 단정짓습니다. 아야메는 그들이 카바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쿠루스 대장은 여전히 카바네를 기차에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코마는 동의하고 기차에서 내리려 하지만 무메이는 그를 바닥에 내던져 막는다. 무메이는 아야메에게 기차가 국가 최대 요새 중 하나인 공국각으로 향하는지 묻는다. 아야메는 공국각으로 데려다주면 기차 안에 한적한 방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코마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려 하자 그녀는 그의 아랫배를 차서 기절시킨다. 기차 안에서 그들은 모두와 작은 음식 꾸러미를 나누는데 일부 사람들은 양의 불만을 표한다. 기차에 탄 임산부는 2개의 꾸러미를 받는다. 이코마는 악몽을 꾼 후 깨어난다. 무메이는 그의 카반의 능력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말해준다. 이코마는 그녀에게 콩고쿠카쿠에 가려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밝힐 수 없는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코마 또한 그들의 연구와 카반의 형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메이는 오랫동안 싸우면 잠이 들기 때문에 이코마가 자신의 방패가 되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안 사람들은 카바네인 이코마와 무메이를 열차에 태운 아얌의 연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합니다. 아얌의 영예는 그들에게 사람들과 떨어진 격리된 방에 머물기로 합의했고 지금은 카바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기차를 세워 멀리 떠나가기 전에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라고 요구했습니다. 무메이는 이코마를 계속 훈련시키지만 그는 계속해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목에 속박구를 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것을 제거하면 최대한의 잠재력으로 싸울 수 있지만 금방 지친다고 설명합니다. 무메이는 열차 안에 카바네가 있다고 생각하여 방을 나서 사람들이 있는 열차의 다른 구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오해였고 그 소리는 남자가 임산부에게서 음식 꾸러미를 빼앗으려던 소리였습니다.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코마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려 하며 방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쿠루스 대장은 그들이 약속을 어겼다며 그들에게 총을 쏘려 하지만 아얌의 영예가 나타나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즉시 기차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승무원 한 명이 그들에게 임시로 수리했던 물탱크가 고장나서 다음 역까지 갈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기차는 수리를 위해 멈춥니다. 아야메님께서는 기차가 다음날 아침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카반에게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어떤 남자들은 이코마와 무메가 카반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공격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야메님은 이를 눈치챕니다. 기차를 수리하는 작업자들 또한 자신들이 잃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차 안으로 돌아와 무메와 이코마는 카바네에게 가족을 잃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메는 이코마에게 왜 어디를 가든 소중한 돌을 손에 쥐고 다니는지 묻습니다. 그는 강가 근처에서 2개의 돌을 여동생과 함께 발견하고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약속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카바네가 그들의 마을을 공격하여 여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겁쟁이였다며 여동생이 공격받을 때 도울 수 없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대신 그는 도망쳐서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가 여동생이 누워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카바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코마와 무메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야메님이 그들을 제지하며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메에게 공격 사실을 알립니다. 무메는 그들을 향해 싸울 생각이냐고 자신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야메님은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기도의식에서 임신한 여인이 카바네와 비슷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메는 기도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아기와 놀기도 합니다. 기차에서 아야메님은 칼을 꺼내 이코마의 가슴에 겨누고 그의 반응을 살피며 카바네가 적이냐고 묻습니다. 이코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죽은 여동생과의 약속대로 카바네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이전에 그들을 의심했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메님은 그런 식으로 그를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왜 그녀의 팔을 잡고 밀쳐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야메님이 떠나자 이코마는 쓰러졌습니다. 의식에서 무메는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자신이 반쪽 카바네이기 때문에 피를 요구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워하며 그녀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차에서 아야메님은 이코마를 돌보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공격합니다. 마치 카바네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카바네가 되었습니다. 무메는 즉시 이를 알아챕니다. 그녀는 칼을 들고 여자에게 달려들어 제거합니다. 이코마는 아야메 영예를 물려고 합니다. 모두 무메를 탓하며 임산부를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아이 또한 감염되었고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이 기차를 향해 다가오는 카바네들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모두 보호를 위해 기차로 달려갑니다. 이코마가 아야메 영예를 물려고 하자 기차 안으로 쿠레우슈 대장이 뛰어들어 총으로 그를 칩니다. 이코마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아야메 영예에게 사과합니다. 무메가 들어와서 그들이 공격받고 있으니 기차를 즉시 출발시켜야 한다고 알립니다. 기차를 출발시켜 카바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수리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사는 카바네를 물리치려고 총을 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모두가 카바네를 유인한 것에 대해 카바네를 비난합니다. 아야메 영예는 시녀에게 자신의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차의 원로들이 아야메 영예를 불러 그녀의 지도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지도자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통치하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기차를 통제하는 마스터키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장로들은 기관사들에게 방향을 바꿔 공가각으로 가는 더 빠른 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아야메는 그 길이 위험하고 고지대가 많아 카바네의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코마는 자신이 카바네리인지 카바네인지 의심합니다. 무메는 그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이코마와 무메와 친분이 있는 다쿠미와 다른 2명의 작업자를 그들이 있던 방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열차에서 자신의 객차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분리 작업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카바네들이 열차를 공격하여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열차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카바네들이 들어와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마와 무메는 이미 안에 갇혀 있었기에 도울 수 없었습니다. 무메는 자신의 객체에서 카바네들을 향해 사격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른 중 한 명이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차를 분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루스 대장과 기사들, 그리고 아야메님은 카바네들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코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해치를 통해 객차에서 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사와 아야메님이 카바네와 싸우는 동안 쿠루스 대장은 자신의 검을 가지러 가서 카바네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무메와 이코마는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들은 기차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터널을 빠져나간 후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카바네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사 중 한 명이 물리고 자신과 일부 카바네를 폭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쿠루스는 검을 가지고 돌아와 나머지 카바네와 싸웁니다. 무메와 이코마는 다른 차량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무메는 이코마에게 예상보다 빨리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 혼자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기차를 타고 다른 차량으로 달려가며 경로상의 모든 카바네를 제거합니다. 쿠루스는 기차에서 학습자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카바네 중 하나와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학습형 카바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부상을 입습니다. 무메는 열차에서 카바네들과 싸우다 한계에 다다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코마는 혼자서 학습형 카바네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기력이 약해지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피가 필요해집니다. 아야메는 이를 알아채고 자신의 팔을 베어 피를 제공합니다. 학습형 카바네 또한 그 피에 이끌려 그녀를 공격하려 합니다. 쿠루스 대장이 학습형 카바네에게 뛰어들어 제압하며 이코마가 아야메의 피를 마실 시간을 벌어줍니다. 피를 마신 이코마는 기운을 되찾아 학습형 카바네에게 덤벼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자신의 무기로 심장을 꿰뚫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모두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무메를 포함한 모두가 열차의 핏자국을 닦습니다. 아야메님과 기사단, 원로들, 승무원들은 회의를 열어 이코마와 무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 사이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한 원로가 그들의 혈액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해소할지 묻습니다. 아야메님이 자신의 피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피를 주겠다고 자원합니다. 모두가 이코마와 무메를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었기에 그들은 열차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기사단은 이코마의 관통포를 재현한 새로운 무기를 시험합니다. 이코마는 무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코마는 카반의 심장 주변의 금속층을 이용해 만든 검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열차의 다른 곳에서는 두 남자가 음식 때문에 싸우며 소란을 피웁니다. 무메는 그들을 경고하려 하지만 그들은 무메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무메는 그들을 꾸짖고 열차 안의 평화를 회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코마가 와서 무메에게 소란을 피운 게 그녀냐고 묻습니다. 아야메님이 와서 열차의 질서를 회복해 준 것에 대해 무메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철벽 요새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야시로 역에서 응답이 없어 열차가 정차합니다. 카바네들에게 습격을 받았다는군요. 아야메님께서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철로 위의 감시탑이 무너져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 중 한 명이 돌아가 다른 길을 이용하자고 제안하지만 아야메님은 야시로 역에서 보급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곳이 카바네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10일이나 더 걸리고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담 너머에서 안개가 몰려와 자신들을 집어삼켰다고 설명합니다. 무메는 생존자들 중 한 남자를 알아봅니다. 이노쿠라는 이름의 이 생존자는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대신 무메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속삭입니다. 무메는 그에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생존자는 쇼군이 카바네가 아니라 인간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메에게 이 소식을 영주에게 전하고 쇼군의 수상한 활동을 알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또한 무메에게 영주에게 필요할 때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무메는 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남자는 칼과 총을 꺼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칼을 꽂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자신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코마는 기차 선로에서 감시탑을 제거하여 여행을 계속할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는 보일러실에서 크레인의 전력을 공급하여 감시탑을 이동할 계획입니다. 기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보일러실이 카반의 둥지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이 뒤쪽에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카바네들이 일렬로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무매가 들어와 그의 말을 끊지만 그에게 계획대로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무매는 그들을 돕겠다고 동의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비겁하고 카바네를 피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코마는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무매는 듣지 않고 그를 걷어차 버립니다. 무매는 이노쿠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기차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들이 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 개가 이미 다쳤고 결국에는 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그녀를 내쫓습니다. 이코마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타쿠미와 사쿠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크레인을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는 무매에게 그들이 돕기로 했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함께 싸울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이코마는 많은 카바네들이 있는 곳이므로 보일러를 피하라고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모두 이코마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코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보일러실을 공격하는 무매를 제외하고 모두 배정된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코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매가 다치지 않도록 뒤쫓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무매는 보일러실의 모든 카바네를 제거하여 이코마가 크레인을 작동시켜 철탑을 선로에서 들어 올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그들은 더 많은 카바네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코마는 타쿠미와 사쿠리에게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기차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카바네의 물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합니다. 무매는 그들과 싸우러 갔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카바네를 제거하지만 한 카바네에게 압도당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코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작동 중이던 크레인을 멈춥니다. 이로 인해 철탑이 완전히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철의 요새가 계속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코마가 무매를 따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카바네들을 죽입니다. 큰 지진이 역을 강타하고 스모그라 알려진 거대한 어둠의 생명체가 그림자에서 나타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무매와 이코마가 갇힙니다. 무매는 과거의 한순간을 꿈꿉니다. 깨어난 그녀는 자신이 바위 아래에 갇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기차를 쫓아가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장갑 쉘터로 들어가 생명체를 피합니다. 이코마가 무매를 구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돌을 치우려 애쓰면서 다쳤는지 묻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매는 자신의 탓에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는 동의하지만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크레인 조작을 벌인 자신을 자책한다. 그는 그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차 안에서 기사들과 아야메님은 괴물을 피하고 탈출할 최선의 방법을 논의한다. 아야메님은 산으로 돌아가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기관사는 기차가 역주행으로 고속 이동이 불가능하고 괴물이 따라잡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기사 중 한 명은 기차 파손을 무릅쓰고 정상 경로를 계속해서 감시탑에 돌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타쿠미는 그들에게 카바네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기사 중 한 명이 반대하며 그들이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코마는 무매를 덮친 바위를 치워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할 방법을 계속 찾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오랫동안 피를 마시지 못한 무매가 카바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코마는 자신의 피병에서 피를 먹여주고 무매는 즉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카바네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무매는 그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재촉하지만 이코마는 듣지 않습니다. 이코마는 무기를 장착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무매는 그에게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 싸우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돌격했다. 무매는 깊은 잠에 빠져들며 한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를 카바네라고 주장하며 죽인 기억과 어린 시절 한 남자에게 구조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환영을 보기 시작한다. 이코마는 모든 카바네들을 격퇴하고 쓰러뜨리지만 그 과정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는다. 쿠루스 대장과 기사들이 그들을 구출하러 와서 무매 위의 돌들을 치운다. 무매는 즉시 깨어나 이코마의 안부를 묻고 그를 찾아 나선다. 그녀는 그가 부상당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가장 약할 때조차 죽지 못한 것에 놀랐다고 말한다. 열차에 다시 합류하던 중 그들은 카바네들이 합쳐진 거대한 괴물, 스모그를 목격합니다. 그들은 열차에 올라타 스모그가 여러 카바네들을 흡수하며 더욱 거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코마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묻고 사쿠리는 그들에게 스모그와 싸우기 위해 참마 18식포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크레인으로 감시탑을 들어 올립니다. 무메는 그들에게 스모그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48식포가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무메는 카바네들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장을 노출시켜 관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걔를 애도할 때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스모그가 기차를 공격하고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48식포를 기차에 연결하고 스모그를 향해 발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메는 스모그의 심장이 드러날 때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사격 전에 스모그를 유인하라고 합니다. 타쿠미가 스모그를 향해 사격하지만 큰 효과가 없고 스모그는 계속 추격합니다. 이코마와 쿠루스 대장은 기차 안의 다른 카바네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쿠루스 대장은 이코마가 만든 검을 사용하며 카바네들을 공격합니다. 스모그는 기차를 추격하며 거의 따라잡습니다. 기관사는 기차 속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무언가 기어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사쿠리에게 확인하고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쿠미는 발포하려 하지만 스모그가 기차를 따라잡습니다. 이때 사쿠리가 장비를 정리하고 기관사는 기차 속도를 높입니다. 타쿠미는 스모그에게 발포하여 그 심장을 드러냅니다. 즉시 무메가 공격하여 스모그의 심장을 꿰뚫고 스모그는 산산조각이 됩니다. 기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탈선하여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야메님은 기차가 궤도에 다시 오르도록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기차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지시대로 했고 기차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코마는 기차에서 검술 연습을 한다. 그는 쿠루스 대장의 검술 동작을 따라한다. 쿠루스 대장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를 목검으로 친다. 그들은 시토리역이라는 마을이 보인다고 알린다. 모두 밖으로 나가 마을을 보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아야메는 시토리역 영주와의 회의 때문에 기차의 장로들에게 철 요새를 맡기고 떠난다. 이코마와 스즈키는 무기 제작에 사용하는 제트탄의 재료인 다이다 철이 부족하다고 알린다. 아야메는 그들에게 더 구해오라고 한다. 그들은 또한 기차 수리에 필요한 예비 부품과 승객들을 위한 옷, 약품이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쿠루스 대장은 그들이 다음 날인 8일에 거주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오늘이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 대나무에 매다는 타나바타 축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야메님은 그들이 그 의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콤에게 기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돈을 줍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타나바타 축제를 준비하며 어디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무메와 다른 사람들은 새 옷을 얻습니다. 기차의 여자들은 무메에게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합니다. 무메는 친구 카지카가 물건 값을 보고 보이는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코마와 타쿠미는 기차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 가게에서 이코마는 제트탄에 쓸 폭발탄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사 한 명이 들어와서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총을 즉시 고쳐달라고 한다. 가게 주인은 먼저 이코마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사는 거절하고 즉시 총을 고치라고 명령한다. 이코마가 끼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시작된다. 타쿠미가 나타나 기사를 밀친다. 기사는 검을 뽑아 타쿠미를 공격하려 하지만 이코마가 그를 막고 때려가게 밖으로 내쫓는다. 기사는 패배를 인정하고 마지못해 가게를 나선다. 어린 소년이 야누리 씨에게 다가와 아버지가 일하는 기차인 푸상, 요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야누리 씨는 그 기차가 마을에 충돌하여 모든 카바나를 풀어놓고 그들을 몰아냈던 기차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한다. 사쿠라가 그들에게 다가와 아이에게 카반에 의해 기차가 전복되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변했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믿으려 하지 않지만 사쿠라는 그를 위로한다. 아야메님과 쿠루스 대장은 역의 주인을 기다린다.
쿠루스 대장은 아야메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로 한다. 아야메님과 쿠루스 대장은 역의 주인을 만나 아야메님이 자신을 소개한다. 그들은 아픈 자들과 부상자들의 식량과 치료를 대가로 제트탄 무기를 선물로 제공합니다. 쇼군을 대표하는 코겐타라는 인물 이노쿠와 해방자의 전직 부관이 권력 다툼과 해방자가 시토리 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카지카와 무메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고 무메는 이콤에게 카지카가 자신을 위해 사온 것을 보여줍니다. 카지카는 무메에게 소원을 적어서 타나바타 행사를 위해 대나무에 걸어두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소원을 적어 걸어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두 함께 식사하러 가기로 하지만 이코마는 무메가 어디에도 없고 혈액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코마는 무메가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으로 먹을 피병을 줍니다. 둘 다 각자의 물병에서 물을 마십니다. 무메는 이전에 어머니와 함께 타나바타를 축하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호즈미라고 부르는데 무메는 이름 철자를 몰라 이코마가 대신 적어줍니다. 이코마는 그녀의 어머니가 쌀을 좋아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놀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언제든지 카바네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고 모든 카바네를 없애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 타나바타를 축하하기 위해 기차에 다시 탑니다. 소원을 적어 대나무에 매달아 뒀습니다. 타쿠미는 살아남기를 소원합니다. 아야메는 언젠가 고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고마는 세상의 모든 카바네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무메는 배를 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쿠루스 대장은 아야메에게 자신의 소원을 숨깁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모두 놀라움에 잠깁니다. 아침에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해방자로 알려져 있으며 카바네와 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비바 영주로 알려진 키 큰 청년이 내리고 무메는 그에게 달려가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알아감이 역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이코마는 그 남자를 의심스럽게 여기고 그가 진정한 영웅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무메는 비바 영주에게 기차에 또 다른 카바네리가 있다고 알립니다. 아야메 영애는 요마가와 가문의 상속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또한 무메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이 남매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친척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냥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코마도 현장에 나타나고 무메는 그를 비바 영주에게 소개합니다. 이코마는 무메와 약자들이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비바 영주는 무메를 다른 곳으로 보낸 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비바 영주는 그들에게 자신의 열차를 보여줍니다. 엔진에 누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조수에게 아야메님, 쿠루슈 대장, 이코마와 함께 열차를 계속 둘러보라고 지시합니다. 이코마는 엔진 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영주는 허락합니다. 열차 안에서 아야메님과 쿠루슈 대장을 괴롭히려는 남자를 만납니다. 엔진 수리를 하는 동안 비바 영주는 이코마의 질문에 답하며 세상에서는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존은 숨는 것이 아니라 카바네를 물리칠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바네들이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는 경보를 듣고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코겐타와 이노쿠를 만났던 남자가 카바네들을 마을로 유인하여 비바 영주가 전투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비바 영주는 카바네와 싸울 준비를 하면서 공격 전략을 씁니다. 철갑 기사단이 기지 성벽에서 카바네들을 향해 사격하지만 비바 영주의 열차는 마을 성벽 밖으로 나가 카바네들과 맞섭니다. 비바 영주는 말을 타고 그의 병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카바네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무메와 이코마도 전투에 참가합니다. 거대한 카바네가 그들을 공격합니다. 무메는 비바 영주에게 자신이 처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비바경은 그녀에게 허락하고 조수 히로비에게 그녀를 돕도록 명령합니다. 이노쿠는 비바경에게 몰래 접근하지만 그는 그를 봅니다. 이노쿠는 그를 죽이라고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명령을 내리고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허락한다면 그들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비바경은 그가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이노쿠는 이 대답에 화가 나서 검으로 비바경을 공격합니다. 비바경은 공격을 예상하고 그를 제압합니다.
비바경은 그가 이미 그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검을 그에게 꽂고 그를 제거합니다. 이코마는 그가 그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해 따졌다. 타쿠미가 그를 말리고 아야메님이 비바 영주께 이코마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비바 영주는 자신의 병사들을 보내 코겐타를 체포하고 다른 반란자들을 처형하도록 했다. 아야메님이 다시 한번 이코마를 대신하여 비바 영주께 사과했다. 이코마 영주는 그들과 함께 콩구가쿠로 가겠다고 제안했다. 비바 영주의 열차는 철의 요새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출발했다. 모두 비바 영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열차 안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이코마는 타쿠미에게 무메가 물린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바 영주가 무메를 카바네리로 만들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무메는 어린 시절 비바 영주에게 훈련받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비바 영주와 의료진이 자신의 몸을 살피며 멍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비바 영주는 무메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철의 요새의 마스터키를 훔쳐오라고 명령합니다. 비바 영주는 자신의 열차에 있는 비밀방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카바네들을 수송하고 10년 전 전투에서 배신한 자가 누구인지 자백하도록 코겐타를 고문합니다. 배신자가 쇼군이었음을 밝힙니다. 이코마는 열차에 카바네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타쿠미에게 알립니다. 무메는 아야메 영예에게 철의 요새 마스터키를 내놓으라고 맞섭니다. 얀유리 양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척하며 나타나 가짜 열쇠를 건넵니다. 겁에 질린 타쿠미가 달려와 함께 가자고 말한다. 비바 영주는 무메에게 그녀가 받은 열쇠가 가짜라고 말한다. 이코마는 비바 영주의 관제실에 들어가려 한다. 비바 영주는 무메에게 그가 무리하게 관제실에 들어오면 죽여야 할 거라고 말한다. 무메는 그와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겠다고 말한다. 이코마는 그녀에게 기차가 카바네들을 옮기고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으며 그것들이 실험에 사용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카바네리로 만들어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그 순간 비바 영주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쇼군이 비바 영주를 경계하여 해방자들이 콩쿠카가와 그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기차는 이와토역에 정차합니다. 비바 영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철의 요새 사람들은 무메와 비바 영주 그리고 그의 병사들 없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이코마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기차에 100명이 넘는 카바네가 있기 때문에 해방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야메는 무메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그녀를 되찾겠다고 약속합니다. 비바 영주는 이와토역에 메이다 영주를 만날 준비를 하지만 메이다 영주는 그에게 여자와 아이들만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는 무메에게 자신을 따라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조수 호로비는 그가 왜 계속 무메를 속이는지 묻습니다. 아야메 영부인은 메이다 영주를 방문하여 그들이 공국각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영주는 그녀에게 비바 영주가 나중에 그를 만날 것이라고 알리고 여자와 아이들만 허용된다는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 이유가 바로 쇼군 사절들이 비바 영주를 만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무메와 호로비는 비바 영주를 따라 메이다 영주를 만나러 갑니다. 타쿠미는 멀리서 무메를 보고 이콤에게 알립니다. 회담에서 쇼군 사절 중 한 명이 비바 영주에게 총을 겨누지만 메이다 영주가 그를 제지합니다. 그는 비바경이 총이 겨눠져 있어도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무메는 거짓말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야 하지만 대신 모든 경비병을 기절시키고 레일 제어 레버를 찾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요새라 불리는 비바경의 기차가 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레일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신 비바경의 군대가 이끄는 엄청난 수의 카바엔이 무리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코마와 타쿠미가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가 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메이다경은 카바엔이 경보를 듣고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호로비와 비바경이 쇼군 사절들을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비바경이 메이다경을 때리고 바닥에 내던집니다. 아야메님이 창을 집어들고 비바경에게 광기를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호로비가 칼을 던지지만 유키나 양이 앞으로 뛰어들어 대신 맞습니다. 비바경이 메이다경을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무메는 자신이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을 돕기로 합니다. 이코마와 타쿠미도 모두를 돕고 나중에 무메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코마는 다른 기사에게 아야메님이 어디 있는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쿠루스 대장이 말을 타고 와서 아야메님을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무메는 카바네리로부터 어머니와 아이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쿠루스 대장은 그들이 아야메 영계와 야누리 양을 사로잡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차를 쫓습니다. 이와토 마을의 기사들은 승리의 요새로 가려 하지만 비바 영주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총격을 가해 전멸시킵니다. 비바 영주는 자신의 비밀방에서 약병을 가져와 호로비에게 주사합니다. 호로비의 몸은 돌연변이를 시작하고 안개로 변합니다. 그녀는 기사들을 공격하고 마을의 문도 파괴합니다. 무메는 비바 영주에게 왜 카바네리가 마을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공평과 평등의 세계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모그 속 호로비의 몸은 더 이상 힘을 감당할 수 없어 스모그와 함께 쓰러집니다. 쿠루스 대위는 아야메님을 구출합니다. 그는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녀를 지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이 기관총을 꺼내 그에게 발포하지만 쿠루스가 제압한 경비병 중 한 명을 방패로 삼아 총알을 피합니다. 아야메님은 과학자 중 한 명으로부터 서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을 풀어주고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과학자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쿠루스가 그를 밀치자 두 사람 모두 열차에서 떨어집니다. 그 약물은 호로비를 강력한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사들을 공격하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비바경을 거의 공격할 뻔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바경은 검을 꺼내 그녀에게 겨누고 그녀를 제거했습니다. 무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바경의 병사들은 철요새와 이코마의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이코마에게 자신의 혈액 샘플이 필요하며 저항하면 죽여서 시체에서 혈액을 채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바경은 이와토 백성들에게 연설하며 인류의 겁에 질린 모습을 끝내기 위한 그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코마를 잡습니다. 무메는 비바 영주가 자신에게 해왔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코마는 비바 영주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사쿠라이는 해방제에 합류하여 그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요누리에게 이콤에게 피를 주라고 합니다. 타쿠미와 다른 이들은 선발되어 강제로 피를 기증했고 그 피는 선상의 카바네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속도를 늦춰 자신과 아내를 위해 피를 기증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내를 기증해서 빼달라고 간청합니다. 한 병사가 그를 베고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타쿠미는 그에게 도전하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그를 막는다. 타쿠미는 이코마에게 비바 영주를 막기 위한 계획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 묻고 이코마는 그들이 피를 가지러 올 다음 날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바 영주는 아야메에게 그들이 콩고 카쿠의 문을 열도록 만들고 그와 그의 아버지인 쇼군과의 면담을 계획하라고 말한다. 아야메는 그가 자신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보장한다. 아야메는 그에게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가 40만 기사를 파병하여 카바네를 몰살시키려 했고 그를 12살의 나이에 지휘관으로 임명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보급을 끊어 카바네가 그들을 몰살하도록 했으니 그가 직접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코마는 자신과 함께 감금되었던 기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한다.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통제실을 장악하면 비바 경은 아야메님과 무메님을 석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는 그들에게 피를 수거하러 오는 사람으로부터 열쇠를 훔쳐 통제실을 장악하라고 말합니다. 타쿠미를 제외한 모두가 떠납니다. 타쿠미는 이콤에게 무메가 그의 누나를 닮았는지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묻습니다. 이코마는 무메가 좋아하든 말든 돈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무언가 그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메는 방에 난입하여 과학자에게 호로비를 스모그로 만들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철병 요새의 한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과학자가 그의 몸에서 피를 뽑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비바경에게 왜 철병 요새의 사람들의 피를 뽑는지 따집니다.
그는 세상에 나타난 카바네들이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었고 누구를 처단해야 하는지를 드러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무매를 만지려 하지만 무매가 움찔하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비바경은 처료사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락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코마와 처료사의 사람들은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코마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병사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피를 수거하러 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카스를 살포하고 공격하여 제압하고 무기를 빼앗습니다. 타쿠미가 사쿠라이를 치료하지만 이코마가 가로막고 그를 멈춘 후 자신을 위해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이코마가 병사 한 명과 싸웁니다. 이코마가 총을 꺼내지만 타쿠미가 먼저 그를 공격합니다. 이코마는 열쇠를 가져가 무기를 장착하고 함께 통제실을 장악합니다. 비바 영주는 무매에게 칼을 주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약을 중단하고 저주가 온몸에 퍼지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매는 임무를 거부하고 처료사의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무매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칩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무매를 제압하고 그녀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을 잃습니다. 이코마와 타쿠미는 통제실에 들어가려 하지만 열쇠가 바뀌어 함정임을 알게 됩니다. 비바 영주와 그의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의 반란을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는 총을 꺼내 이코마에게 발포하지만 타쿠미가 앞으로 뛰어들어 총알을 대신 맞습니다. 타쿠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죽습니다. 이코마는 울먹입니다. 비바 영주는 친구를 잃은 기분이 어떤지 말해보라고 하며 그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그에게 돌진하지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쓰러뜨려 구타당합니다. 비바 영주가 오른손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무매를 불러 자신을 처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매는 그의 몸에 칼을 꽂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떨어져 강으로 추락합니다. 카지케는 타쿠미의 죽음을 애도하며 비바 영주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칩니다. 이코마는 추락에서 살아남습니다. 비바 영주는 연무약병을 꺼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비겁한 사람이었고 한때 자신을 카반으로 오인하고 뒤에서 공격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두려움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종당하는 무매는 비바경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는 그녀를 부르고 스모그 약물을 주입합니다. 공가쿠에서는 쇼군으로도 알려진 황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그들의 방어의 중요한 부분인 이와토 마을이 함락되었고 그 책임자는 해방군의 수장인 비바경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공가쿠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이와토의 성문을 파괴한 스모그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황제는 그를 찌르고 그를 제거하여 정보가 백성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코마는 무매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꿉니다. 그는 갑자기 깨어나 타쿠미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그와 함께 싸우도록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무매를 탓하며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오는 카반을 보고 달아나 버려진 배에 숨습니다. 철의 요새가 공국각에 도착합니다. 아야메님이 비바 영주를 사로잡아 넘기려 한다는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집니다. 철의 요새는 도시로 진입이 허락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비바 영주는 아야메님에게 대본대로 연기하라고 속삭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백성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야메님은 삼촌을 만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긴 여정에 지친 자신의 백성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검사 정책에 따라 물린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3일간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카바네가 온 줄 알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은신처에 있던 이코마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쿠루스였습니다. 쿠루스는 아얌의 영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비바 영주에게 체포되었다고 알립니다. 쿠루스는 화가 나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쳤다고 야단칩니다. 과학자가 그의 상처를 확인합니다. 쿠루스는 그에게 철의 요새를 추격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비바경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았던 칼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자 황제인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청합니다. 황제는 승낙하고 칼을 뽑아 그를 치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비바경은 이미 그 칼에 사람을 카바니로 만드는 약을 발랐습니다. 비바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카바니들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으며 그가 카바니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과 카바니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사이에 카바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황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를 여러 번 쏘았다. 비바경은 일어서서 검을 뽑아들고 그를 죽인 것은 두려움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 뒤 그에게 검을 꽂았다. 비바경은 도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황제가 카바네이고 그들 중에도 카바네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다. 해방자들은 도시에 잠입하여 문을 열고 비바경이 승리의 요새가 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승리의 요새는 도시 전체에 카바네들을 풀어놓았다. 카바네들은 도시 사람들을 몰살하기 시작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비바경이 칼로 황제를 카바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비바경이 공격하기 전에 그를 제거했습니다. 쿠루스는 아야메님과 철에 요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콩고 카쿠로 향합니다. 과학자들은 무메이가 이미 스모그가 되었을 것이며 이코마는 삶을 포기하고 카바네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쿠루스는 그를 치며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는 이코마에게 다가가 무메이가 그를 고의로 날려보냈다고 칼에 찔린 상처가 심장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무메이를 스모그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이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콩고 카쿠로 가기로 합니다. 무메이는 스모그로 변해가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코마는 머리를 자르고 절단된 오른손에 무기를 장착한다. 과학자는 그에게 무메이가 연무가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얀 플라즈마를 그녀의 심장에 주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학자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약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자신에게 약을 주입하고 변신하기 시작한다. 과학자는 그에게 억제 장치를 제거해야 완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억제 장치를 잡아당기자 여동생과 무메이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는 억제 장치를 제거하고 완전히 변신한다. 무메이는 거대한 연무로 변신하여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녀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도시의 기사들이 카바네를 향해 사격하지만 이코마와 쿠루스가 공국각에 도착해 싸움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압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코마는 온 힘을 다해 카바네를 사격하고 쿠루스는 검으로 카바네들을 베어 넘깁니다. 카바네들을 소탕한 후 그들은 해독제로 무메이를 구합니다. 이코마는 과학자가 해독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할지 무메이를 구할지 선택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무메이를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병 요새의 사람들은 유키나 씨와 동료들을 가두고 그들이 바이러스를 마을에 가져왔다며 불태워버리라고 주장합니다. 아야메님이 개입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국각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무메이는 계속해서 도시를 파괴합니다. 기사는 대포를 쏘고 모든 것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의식을 잃은 그녀는 나비들이 자신을 쫓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소리치는 환영을 본다. 베바경의 부관 중 한 명인 사아리경이 베바경에게 무명이 곧 탑에 도착할 것이며 대피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그들이 대피를 시작하기 전에 이코마와 쿠루스가 그들을 공격했다. 두 경은 이코마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약점인 머리를 쏘려고 했지만 쿠루스가 방해하여 검으로 그들을 베었다. 사아리경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자 기차로 그를 깔아뭉개기로 결정한다. 그는 레일 위에 붙잡혀 있었고 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그에게 돌진했다. 열차가 그를 덮치기 직전 그의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며 열차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사아리 영주는 분노의 차창으로 이코마를 공격하지만 이코마는 그를 막아내고 그의 가슴에 총을 쏩니다. 베바 영주는 이코마가 자신이 입힌 수많은 상처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이 예상보다 카바네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백혈구 해독제를 건넵니다.
베바 영주는 전투가 끝나면 탈출 계획을 세우도록 한 병사에게 지시합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메이는 계속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쿠루스와 이코마는 그녀를 쫓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쿠루스는 카반의 무리에 맞서지만 이코마에게 무메이를 구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코마는 무메이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무메이는 환영 속을 계속 헤매지만 스모그의 힘에 압도당해 현실 세계에서 쓰러집니다. 이코마가 해독제를 건네주기 전에 베바경이 그를 막아서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베바경이 이코마를 압도하는 듯하고 그의 검을 이코마에게 꽂지만 이코마는 검을 부러뜨립니다. 이코마의 손을 떼어내려고도 하지만 결국 이코마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떨쳐냅니다. 이코마는 분노에 찬 채 그에게 돌진하지만 갑자기 멈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베바경은 그의 뒤에서 몰래 공격하려 하지만 이코마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의 손을 몸에서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코마가 멈춰서서 무맥에 해독제를 주사합니다. 즉시 나머지 스모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무메이는 무사합니다. 그녀는 깨어나 베바 영주가 속수무책인 이코마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봅니다. 무메이는 그를 말리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녀는 창을 들어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도시로 돌아와 모두 철 요새에 오르려 합니다. 아얌의 연계와 다른 이들은 베바 영주의 탈출 경로를 찾으려 합니다. 베바 영주의 병사 중 한 명이 기차에 태워주면 경로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카치카는 그를 때리지만 아얌의 영예는 차분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해칠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이코마는 무메이와 쿠루스 옆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치카는 방송으로 그들에게 철의 요새로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기차를 출발시키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쿠루스는 이코마를 업고 기차를 따라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나머지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가운데 기차는 빠르게 달립니다. 미유키라는 어린 소녀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하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는 거절하며 계속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재킷을 입혀줍니다. 그는 오래 눈이 내리는 걸 보는 것이 아마도 마지막일 거라고 말합니다. 몇몇 기사들이 한 남자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인간인지 카베인인지 묻습니다. 무명은 카베인이 좀비이며 히노모토 국가가 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겐고카쿠, 함락과 쇼군의 죽음 이후 반년 만에 히노모토가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어 각자 카베인과 싸워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철의 요새가 계속 여정을 이어 히다 산맥을 넘기 위해 호쿠리쿠 지방의 우나토 마을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5년 전에 우나토가 카바네에게 함락되었고 호쿠리쿠 연합군이 마을을 탈환하려 하면서 지금은 전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들이 공격해오는 카바네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카바네 중 하나가 총기 공장에 침입하여 작업자들을 공격합니다. 무메이가 나타나 카바네를 사살합니다. 더 많은 카바네들이 공격하지만 그녀는 손쉽게 모두 제거합니다. 철의 요새가 마을로 진입하고 아얌의 영주는 기사들에게 연합군을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쿠루스가 싸움에 합류하여 카바네들을 마치 우유처럼 베어 넘깁니다. 무메이는 시간을 재면서 전선에 합류하여 길을 막는 모든 카바네들을 제거합니다. 그녀는 최전선에 도착해서 자신이 배정된 시간을 넘겼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곳의 기사들은 그녀가 후방에서 카바네들과 싸우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이미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카바네들을 손쉽게 제거합니다. 기사들은 그녀의 실력에 놀라 그녀가 카바네리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카바네리임을 확인해주고 카바네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줍니다. 더 많은 카바네들이 공격해와 한 기사를 제압합니다. 이때 다른 카바네 하나가 무메이의 발을 잡아당겨 거의 던져버릴 뻔하지만 그녀는 레일에 매달립니다. 이코마가 그곳으로 달려가 카바네들을 제거하고 무메이를 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고 나머지 카바네들을 처리하자고 재촉합니다. 이코마는 카바네 더미 아래에서 기사를 꺼내 폭탄을 던집니다. 무메이는 폭탄을 쏘아 폭발시켜 카바네들을 산산조각냅니다. 싸움이 끝나자 이코마는 무메이에게 괜찮냐고 묻고 무메이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가버리지만
그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두 명의 우나토 기사는 이코마를 놀리며 그가 무메이처럼 강하고 귀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카바네라는 친구 몇 명을 없앴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고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탈환한 지역에 방어벽을 칩니다. 기사 중 한 명이 승리의 길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자 지휘관은 우나토성을 함락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키나는 사쿠라와 함께 철회, 요새의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유키나는 기관차가 과부하 상태이므로 수리를 위해 분해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이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코마는 우나토의 카바네들에게 이상이 있으며 마치 조종당하는 것 같다고 알립니다. 그는 카바네의 발자국을 보여주며 함께 움직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합니다. 그는 일기를 꺼내 무언가를 적습니다. 사쿠라는 그가 두 통을 앓고 있음을 눈치채고 묻습니다. 이코마는 도착한 이후로 계속 그런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은 우나토에 있는 연합군 본부로 돌아옵니다. 아야메는 쿠루스를 환영하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한 기사가 아라가미 기지로 쌀씨앗을 가지러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지카와 아이들은 무메를 맞이하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스즈키는 그녀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무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사용법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무메는 이코마가 준 진주를 수리하여 돌려줍니다. 카지카는 이코마가 진주를 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코마가 자신의 누이와 타쿠미의 영혼이 항상 그녀를 지켜줄 것이며 언젠가는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한다. 카지카는 이코마가 그녀와 결혼하려 한다고 놀리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부인한다. 사쿠라는 이코마에게 후방 블록에서 카바네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알린다. 이코마는 아야메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서둘러 나가지만 무메를 만나 그녀의 부탁을 듣게 된다. 아야메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메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다. 카지카는 나중에 그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철벽 요새의 대원들과 연합군은 마을을 탈환하기 위한 다음 행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그들은 자주포인 나루카미가 4일 후에 도착하여 마을을 탈환하고 길을 확보하는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각 부대는 계획 실행에 있어 자신의 위치와 전략을 통보받았습니다. 유나토 사람 중 한 명이 변명하려 했지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코마는 지도를 펼치며 카바네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이코마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도시 후방에서 카바네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누군가가 카바네들을 불러들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 조사를 재허락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지도자 중 한 명인 쿠로지경은 불가능하다며 이코마를 카바네를 불러들인 자로 비난합니다. 이코마는 화를 내며 누군가가 카바네들을 조종하고 있고 자신은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기사 중 한 명이 그를 공격하며 자신이 그들을 죽이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이코마가 무릎을 꿇었다. 사쿠라는 그가 두통을 앓고 있음을 눈치채고 휴식을 취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쿠로지는 자신이 회의에 참석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야미는 사과하며 그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한다. 무메는 이코마의 방에 들어와 그가 짐을 싸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 묻고 그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카바네를 소환하는 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무메는 그가 혼자서는 카바네를 감당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이코마는 그녀가 자신을 믿지 않고 아야미 영애처럼 연합군 편을 들었다고 비난합니다. 카레카타슈가 왔을 때도 같은 짓을 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코마는 큰 위협을 막기 위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고 카반으로 변합니다. 그는 무메를 공격하여 밖으로 밀어냅니다. 기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를 쏘려고 합니다. 무메는 그를 피하게 하고 집 안으로 다시 데려와 이코마를 떼어내려고 애씁니다. 이코마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다. 무메는 눈물 속에서 그가 혼자 죽으러 가겠다며 약속을 깨려 한다고 말한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이코마를 체포한다.
아야미와 쿠루스는 끼어들려 하지만 병사가 총으로 위협한다. 이코마는 그들에게 자신을 감금하고 3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규칙대로 풀어달라고 애원한다. 쿠로지는 이에 동의하고 병사들에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제거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그가 무메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를 데려간다. 쿠루스는 아야미에게 검사용법을 가르친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쿠루스는 이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상황을 다르게 처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쿠루스는 이코마가 항상 적을 찾아낼 수 있었고 카바네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공동의 적이며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야미님은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아야미님과 철벽 요새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쿠라는 성 아래에 지하 통로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마을의 전 영주가 카반의 공격에 대비하여 마을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한 명이 조사를 이끌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아야미님께서는 그들을 독려하며 함께 협력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무메가 들어와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통로에 도착하여 그것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통로 근처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그곳에 카바네의 금속 막을 발견했습니다. 나루카미는 예상보다 일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나루카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두가 술렁이며 마을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야미님께서는 나루카미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이유를 묻기 위해 쿠로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말한다. 통로에서 쿠로지의 병사들이 무메와 다른 이들에게 그곳에 있던 이유를 추궁한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카바니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공격했다. 무메는 그 자리를 떠나 그들을 소환한 자들을 쫓는다. 이코마는 카바니스가 마을을 공격했고 동시에 나루카미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듣는다. 무메는 신속하게 목표물에게 접근한다. 가는 길에 카바니스들을 만나 함정도 발동시키지만 무사히 빠져나와 계속해서 나아간다. 철의 요새가 제 위치에 도착하고 승무원들이 선로 수리를 시작한다. 연합군이 성의 나쿠라미를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이코마는 도와달라며 병사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병사들은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총구를 그에게 겨눕니다. 그들은 무메가 터널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그에게 카바네를 불러들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쇠사슬을 끊으려 하자 병사들이 그에게 총을 쏩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자신에게 총을 쏜 병사를 공격하지 않기로 합니다. 연합군이 성에 박격포를 발사하지만 파괴력은 미미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소총을 장전하고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군대를 향해 조준합니다. 무메는 정신을 놓고 이코마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발을 헛디뎌 터널 아래로 떨어져요. 그녀는 이코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자서 이코마 없이 왜 이런 어려움에 맞서려 했는지 의문을 품어요. 그녀는 이상하게 생긴 카바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해요. 이코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합류하려고 하지만 한 병사가 그를 카바네로 오인하고 다리에 총을 쏴요. 연합군은 성에 두 번째로 사격을 준비하지만 박격포를 발사하기 전에 수상한 남자가 그들에게 총을 쏘아 기폭 장치를 파괴해요. 카바네 떼가 열차를 덮쳐 무기 발사구를 막아요. 그들은 다시 사격을 시도하지만 무기가 자폭해요. 무메는 카바네와 싸우지만 너무 빨라서 무메가 밀린다. 아야메에게 연합군 열차가 카바네에게 습격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열차 안에서 쿠로지는 카바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열차를 출발시키지만 다리에 물리고 카바네들에게 제압당한다. 열차는 궤도를 이탈하여 산에 충돌하고 폭발한다. 총상을 입은 이코마는 겨우 걸음을 옮긴다. 그는 무메를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린다. 이것이 그를 자극하고 그는 무기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총알을 빼낸다. 무메는 카바네와 싸우다가 간신히 바위 아래 숨는다. 카바네는 바위를 굴려 그녀를 깔아뭉개려 한다. 그녀는 이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때 이코마가 지붕에서 뛰어내려와서 카바네를 사살할 때까지 총을 쏜다. 그는 힘없이 무메에게 기대어 쉰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절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한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이코마의 심장이 빛난다. 철갑 요새 대원들이 선로 수리를 끝냈다. 누군가 아야메에게 이코마가 감방에서 탈출했고 사쿠리와 다른 이들이 터널로 들어갔지만 이코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쿠루스는 이코마가 카반의 조종자를 상대하기 위해 우나토 성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성으로 재빨리 진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야메는 연합군 지휘관 중 한 명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고 대답합니다. 아야메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카바네와 다를 바 없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코마는 자신의 심장이 빛난 이유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는 콩고 쿠카쿠에서 무메를 구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무메에게 말했습니다. 스카리 전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는 이콤에게 무기를 돌려줍니다. 철의 요새는 우나토 성으로 출발합니다. 연합군 지휘관이 카바네들을 무찌르며 출발길을 열어줍니다. 이코마와 다른 이들은 성으로 향합니다. 철의 요새는 성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터널 입구를 폭파합니다. 이코마와 그의 친구들은 성에 도착하여 아이가 들어있는 고치를 발견합니다. 수상한 남자가 쇼진의 다리를 쏩니다. 그는 이코마를 쏘려 하지만 빗나갑니다. 그중 한 명이 그 남자의 이름이 카게유키 경, 옛 마을 영주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카바네리가 된 사연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남자가 죽었다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카바네리가 되어 살아났지만 카바네로 오해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딸 미유키와 함께 총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는 그녀를 물어 카바네로 만들었습니다. 무메는 고치 속에 있는 사람이 미유키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미유키가 쿠레카불이라고도 알려진 스모그의 핵심이며 곧 성을 거대한 스모그로 만들기 위해 카바네들을 모으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코마는 그녀에게 겁먹지 말라고 함께 스모그를 막을 것이며 콩오카쿠에서 스모그가 되었을 때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메는 우나토가 파괴되지 않도록 카바네들의 지도자 카게유키 경을 막자고 제안합니다. 운모는 우나토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도자에게 그의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에게 총을 쏘지만 이코마가 뛰어들어 총알을 막습니다. 무메가 지도자에게 총을 쏘자 지도자는 무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지도자에게 돌진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환영을 보고 정신이 팔릴 때까지 그녀는 지도자를 제압하는 듯 보였습니다. 운모는 카게유키 경에게 마음의 증오를 품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그의 딸이 처형당한 날 자신을 위해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운모를 비난하고 칼을 그에게 꽂아 처형합니다. 이코마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이코마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무메가 이코마에게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무메가 그를 제압하고 처치하자 그녀는 기력이 다한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본 미유키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칩니다. 그녀는 고치를 깨뜨리고 스모그를 깨우자 이코마와 다른 이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성에서 뛰쳐나갑니다. 스모그가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철기관차는 선로가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에 있던 이코마와 다른 이들은 철기관차에 오르려고 서두르는 동안 쿠루스는 그들을 막으려는 카바네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무사히 철기관차에 오르고 스모그가 뒤쫓는 가운데 후퇴합니다. 유키나 양은 스모그를 없애려면 기차를 터널에 충돌시켜야 하지만 반환선 전에 감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카리에게 감속하기 전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신호를 주라고 부탁합니다. 아야메님은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기차에 탄 모든 사람에게 손잡이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기차가 터널에 충돌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스모그가 바위에 부딪히며 기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무메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서워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모두 놀랍게 바라봅니다. 카게유키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손을 뻗어 눈을 만지고 올해 마지막 눈이라고 말합니다. 철의 요새가 마을을 떠나고 기차에 탄 사람들은 유나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유키나 양은 무사한 스카리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스카리는 기뻐하지만 이내 태도를 바꾸어 기차 수리를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쿠루스는 아야메님께 검수를 조금 배웠다고 해서 다시는 적과 마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회의에서 말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알겠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무메에게 카바네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타쿠미가 그에게 한 말처럼 그들의 증오심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덧붙입니다. 타쿠미는 전에 친구가 처형당할 때 카바네들이 분노를 느끼는지 물었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눈을 보면 자신을 증오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코마는 웃으며 그를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코마는 무메에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카바네 바이러스는 분노와 불안을 일으키지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터널에서 그의 심장이 빛났던 것처럼 그러한 감정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무메에게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메는 그에게 자신이 선물한 진주가 마음에 드는지 묻습니다. 그는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